지키게 되면 공부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야. 그래서 지켜서 공부할 수 있게 한번 해보려고. 졸면 안 돼.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좀 그래도 개념 적는 정도로 잡아볼 테니까 아는 내용 중학교 거부터 얘기할 거야. 중학교 때 거부터 얘기할 거니까 아는 내용은 대답을 하면서 수업을 들어가. 졸지 말고 형도 주면 저 재현이한테 저기 전권을 주겠어. 원펀치 가능. 아 근데 성도한테 질 것 같아. 좀 힘 좀 쓰냐? 그런 거 안 해?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할 내용이 요거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할 거야. 하도 줌 찍어서 보냈더니 안 보인다 그래서 아예 유튜브에 그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아니 유튜버가 아니라 줌으로 보냈더니 칠판 글씨가 이렇게 퍼져서 보여서 잘 안 보이고 소리도 중간에 막 그래서 그냥 카메라로 찍고 업로드를 시켜놓으면 링크 보내주면 볼 수 있으니까 혹시나 오늘 듣고도 약간 애매모호하다 그런 친구들은 다시 봐도 됩니다. 첫 주만 잘 보내면 괜찮은데 첫 주를 잘못 보내면 목요일날 좀 어려워요. 자 일단 이렇게 얘기할게. 이 첫 단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전체적으로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혹시 기억나나요? 지수법칙이요? 중2 때 배웠어. 중2 때 배웠는데 그럼 내가 한번 물어봐 줄게. 대답 할 수 있으면 해봐. 이거 어떻게 이거 그렇죠? 지수끼리 더해서 쓰는 거 맞죠? 요거 어떻게 쓰냐? 지수끼리 빼는 계산하죠?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을 거야. 이거 계산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니네가 이렇게 계산했을 거야. 맞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했어? 그럼 A의 3 빼기 3이거든 원래? 그러면 A의 0제곱 아니야? 근데 중학교 때 이렇게 나오면 얼마로 계산했어? 1로 계산했죠? 그러면 A의 3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하라면 지수법칙 배운 대로 할 거면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그럼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데 이렇게 안 썼죠? 어떻게 썼어요 이거? A 제곱분의 1로 썼지? 맞아? 다른 지수법칙도 한두 개만 해봐. 이런 건 어떻게 계산했어? 지수법칙에 의하면 곱하기, 그죠? 뭐 A 곱하기 B의 n제곱이라면 A도 n제곱 되는 거고 B도 n제곱 되는 거고 뭐 B분의 A의 n제곱을 한다 그러면 B도 n제곱 되고 뭐 A도 n제곱 되고 이런 거 다 배웠지? 배웠어요. 근데 고2 올라왔더니 또 배우겠대 지수법칙을. 이제 이 단원 전체 목표야.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다 배운 걸 왜 고2 때 와서 굳이 또 배워요? 자 이제 의미 얘기할게. 결론이야 사실은. 지금 중학교 때 이런 부분이 원래 지수법칙대로 계산하자면 이게 맞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건데 이걸 못 쓰고 이렇게 써버렸다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중학교 때까지의 지수법칙은 지수가 자연수인 상태에서만 약속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자연수가 써지지 않는 경우는 다르게 표현하기로. 예를 들면 여기 이게 자연수야 아니야? 아니지? 이건 자연수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눠보면 1이니까 같은 수니까. 얘도 지수에 음수 들어가니까 약속에서 벗어나는 숫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새로 배우는 지수법칙의 목표는 그럼 뭡니까? 이제는 지수가 자연수가 아니더라도 지수법칙은 계속 성립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목표야.
즉 지수가 실수 범위에 있는 모든 숫자에 대해서 지수 법칙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것도 답이에요. 꼭 이렇게 안 써도 돼. 그지? 이렇게 써도 답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봐 줄게. 성주야, 대답해봐. 틀리면 죽는 거 알지? 자, 계산해봐. A에 아니요. 지수 법칙을 알고 얘기하라고. 그냥 지수 법칙대로.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네, 이렇게 쓰면 이것도 이게 맞는 거라. 그렇게 말할 줄 알고 물어본 거야. 저한테만. 혼자서 봐, 혼자. 자, 이제 지수가 이제 이렇게 무리수, 그러니까 실수범위죠. 이렇게 있어도 그냥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최종 목표인데,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연수를 벗어나는 뭐 지수, 그러니까 유리수랑 막 분수 들어갈 수 있잖아. 뭐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그럼 지민아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응. 응.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지수에 유리수 써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실수 범위에 있는 모든 수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지수가 자연수가 아닌 놈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얘기를 먼저 좀 해줘야 그런 숫자가 생겼을 때도 지수 법칙은 계속 성립하는 걸로 생각하고 하겠다. 그래서 시작이 저기서부터 돼요. 이 얘기만 오늘 30분 할 수도 있으니까 잘 듣고, 지금은 현재 뭐 적을 건 별로 없어요.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해봐. 중학교 때 거부터 연결해 줄게. 근데 니네는 그래도 좀 좋은 거야. 어제 일요일부터 그랬지만 히터가 고장났어요. 일요일 12시 과학 수업이 끝난 이후 과학 선생님들이 다른 캠퍼스로 이동하신 후에 갑자기 히터가 띠리리 하면서 꺼져버렸어. 우리 선생님들은 저희 8시까지 해야 되는데요. 점점 교실이 싸늘해지면서 잠깐만 옷 입고 올게. 배우는 애들도 점점 추워져요 선생님 뭐 이렇게. 그러다가 어제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춥게 공부하고 오늘은 괜찮아. 그러니까 꼭 이제 외투 안 입고 있어도 돼. 자, 그럼 중학교 때 거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중3 때 거부터 시작하자. 어떤 수 x가 있는데 이 수를 제곱했더니 4가 됐어. 제곱했더니 4가 됐어. 요때 요 제곱하면 4가 되는 요 x를 뭐라고 부르죠? x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제곱근이야 이게? 4의 제곱근이죠. 자, 제곱하면 4가 되는 수를 4의 제곱근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걸 실제로 써보면 어떤 수가 되죠?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2랑 마이너스 1, 이 두 개가 있겠죠? 맞아요?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그랬더니 5가 되었어. 그럼 이 x를 뭐라고 불러? 이 x를 5의 제곱근 이렇게 불러. 요수 x는 어떻게 표시가 되죠? 제곱하면 5가 되는 수.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5. 요 기호가 처음에 쓰여지게 된 게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를 나타낼 방법이 없었다고. 그때 당시로. 지금은 알아. 근데 그때 처음 배울 때는 제곱해서 5 되는 수 얼마였더니 2.5?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아주 어릴 때. 근데 제곱해서 5가 되는 수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 범위로 표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루트, 근호라고 하는 기호를 그때 주기 시작한 거야. 이게 중3 때 맞지? 그럼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상황으로 생각할까? 1학년? 이제는 중학교 때는 제곱하면 양수가 된다가 실수의 특징이었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된다고 칩시다. 제곱해도 음수가 되는 거 배웠지 1학년 1학기 때. 그러면 얘는 이런 x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 그러면?
대답을 해봐. 지금 내가 계속 규칙성을 보여주고 있어. 대답할 수 있게. 마이너스 4의 제곱근 이렇게 부르면 되죠. 의미는 그거야. 제곱하면 마이너스 4 되는 수 라는 말이야. 이 말이. 제곱하면 마이너스 4 되는 수. 알고 있는 숫자 대박. 2i. 그렇죠. 자, 이제 조금 더 가볼게요. 어떤 수를 세제곱했더니 1이 되었어. 그러면 요 x를 뭐라고 부르면 될까? 이런 얘기야. 1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맞지? 1의 세제곱근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는 x를 말해봐. 1? 또 없나? 오메가인데 그거 실제로 한번 생각해서 근해 공식으로 생각해서 대입해서 불러봐봐. 아, 그냥 한번 보여줄까요? 뭐 되었으면? 요걸 푸는 거랑 똑같고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되어서 x는 1이라는 근도 있지만 x는 요렇게 생긴 것도 있죠. 그러니까 세제곱하면 1 되는 수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 1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 잘 생각했어 아주. 그래서 세제곱하면 1 되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1의 세제곱근 이렇게 부를 거고 그걸 만족하는 x는 1도 있지만 이렇게 헛수가 2개 더 있어서 총 3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 하나 더 가볼게요. 어떤 수 x를 4제곱했더니 16 나왔어. 그럼 원재야, 이 x를 뭐라고 부를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를 거야, 이 x를? 16의 4제곱근이라고 부르면 된다. 다시 말하면 4제곱하면 16 되는 수를 말하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x는 재현아 4 마이너스 4. 좀만 더 생각할 수 없을까? 4제곱해서 16 되는데 4를 4제곱하면 16이 되나요? 256이 되겠지. 2! 좋아, 2. 마이너스 2도 되죠. 근데 끝이 아닌 것 같아. 4제곱하면 16 되는 수. 또 있어. 아, 쉽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떠올려. 2의 4제곱인데 i의 4제곱도 1이 되니까 요 숫자도 4제곱 하면 2의 4제곱에 i 4제곱은 1이 돼서 16. 요것도 16. 그러니까 4제곱해서 16 되는 수, 즉 16의 4제곱근은 총 몇 개가 있게 되냐면 4개가 존재합니다. 실수 2개랑 헛수 2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4차 방정식을 하나 푸니까 어떤 수를 5제곱했더니 32가 되었다면 이 x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32의 5제곱근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고 이걸 만족하는 x는 눈에 딱 띄는 건 뭐가 있죠? 2가 있는데 그 다음은 떠오르지 않지? 2i요? 2i는 마이너스 32i가 되어서 또 있긴 있어. 아까처럼 생각하면 돼. 아까 처음에 했을 때 1 빼놓고 단지 이렇게 막 떠오르는 게 없었지. 근데 허수 상태로 있는 거라 계산해보지 않아서 마찬가지. 그러면 5제곱해서 32가 되는 이 32의 5제곱근은 일단 2는 떠오르는데 그 뒤에 안 떠오르면 허수로 또 존재하는 놈이 있다는 뜻이고 일단 총 몇 개가 된다 그러면 되냐면 5개가 있는 거야. 내가 계산으로 쓸 수 없지만 총 5개인데 2는 이제 실수고 나머지는 다 허수로 되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듭제곱근을 추정을 하면 니네가 한번 대답해 봐봐. 어떤 수 x를 n제곱했더니 a가 되었어.
어떤 수를 n 제곱했더니 a가 됐어. 그럼 이 x를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a의 n 제곱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힘이 없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a의 n 제곱근이야. 다른 말로 하면 n 제곱하면 a가 됩니다. 이 뜻이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는 총 몇 개가 있을까요? x는 총 n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진 못하지만 다 쓸 수도 없고 n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을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거듭제곱근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제 이런 말 붙고 이런 말 붙고 이런 말 붙는 거를 이제 거듭제곱근.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제곱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 하나만 딱 약속하면 돼. 뭐 제곱근까지야 루트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세 제곱근, 네 제곱근, 다섯 제곱근 이 기호의 약속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다 좀 정리할 테니까 이제 어떤 수 x를 n 제곱해서 a가 나왔을 때 이때 x를 뭐라고 부르냐면 a의 n 제곱근 요렇게 부르고 그때 이거는 총 n개가 존재합니다. 그때 이 n제곱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기호 약속을 하나 해주자면 그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의 표시 약속이야. 요렇게 약속을 할 거다. 그러니까 세제곱근이면 여기가 3이 들어가겠죠. 첨자야, 좀 하는 거. 4제곱근이 4가 들어가.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굳이 대표로 표시하자면 대표 기호야. 요거요. 요게 되는 거예요. EX. 그쪽에 앉아야겠다. 그 다음에 4제곱근 16이라고 하면 이렇게 쓴 거랑 같은 기호예요. 그러니까 4제곱 하면 16 되는 수.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그럼 선생님 제곱해서 4가 되는 거 4의 제곱근은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제곱근은 이렇게 쓰고 4제곱근은 이렇게 쓰고 5제곱근은 이렇게 쓰니까 세제곱근은 이렇게 쓰겠죠. 그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맞다 그랬어. 이게 맞아. 맞는데 생략하고 쓴 거예요. 여기 원래 있었던 거야. 그럼 왜 생략해요? 수학에서는 가장 기본 계산 단위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3x에서 3은 생략할 수가 없죠. 근데 1x에서 1은 생략하고 쓰지. 그거는 곱하기 계산에서 1은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럼 제곱근 단위에서는 일단 제곱이 기본인 거죠.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도 있지만 제곱이 기본이니까 이 제곱 기본 단위 2는 생략을 한 거지 없는 게 아니야. 안 쓸 뿐이야 그냥. 그래서 n제곱근 a를 이렇게 통칭으로 약속하는 게 가능하죠. 책이 지금 없지? 근데 이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더라고. 나중에 이제 영상 다시 보는 사람은 알 거야. 얘가 이제 이렇게 하면 얘가 초점을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초점 잡으려고 울렁울렁해요. 화면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럴 수 있어. 우리 성도가 발로 차지만 않으면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거듭제곱근이라는 기호의 약속과 뜻 약속을 해줬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 한번 대답을 해보려고 해봐. 어떤 수를 n제곱했더니 a라는 숫자가 됐어. 그때 그 x를 뭐라고 부를까요?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됐어. 그러면 그 숫자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고 표시 기호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가 다 쓸 수 없지만 총 n개가 있다. 요거예요. 근데 얘는 생략하고 쓴 것뿐이다. 까지.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더 할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하나 소개할게요. 아까 제곱근 얘를 만족하는 요 숫자 몇 개가 있었니? 2개가 있죠. 실수 2개가 있다고. 실수 2개.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는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 그 중에 실수 2개.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숫자 몇 개 있어? 총 2개. 그런데 거기는 실수가 없고 허수들로만 2개가 돼 있어. 세제곱하면 1 되는 수 3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실수고 나머지는 허수. 5제곱해서 32가 되는 수 총 5개가 있어. 근데 실수는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허수. 4제곱해서 16 되는 수가 있어. 총 4개가 있어. 근데 2개는 실수고 2개는 허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총 n개가 있다는 사실은 아는데 그 중에 실수가 몇 개인가는 다 다르죠. 그래서 일단 이건 뭐 그냥 내신 시험 문제 하나 나오면 끝인 내용이긴 하지만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 대상이다. 책에도 표가 있긴 한데 선생님이 그려주는 표로 기록을 해두시기 바래. 정신 차리고. 여기 안정된 자세 말고 이 자세. 연필 들고 있던가. 자, 그럼 표를 먼저 그려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요건 내가 설명을 마친 후에 필기 시간을 줄게. 그냥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속으로 되뇌이시고 그 다음에 저거 그러면 이제 훈련시키는 것 같은데 기다려. 기다려. 자, 일단 결론부터 써주고선 그걸 설명을 해줄게. A의 n제곱근은 총 n개가 있는데 그 n개 중에서 실수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데요. 이건 뭐에 의해서 차이가 나냐면 이 n제곱근, 즉 몇 제곱해서 A가 나왔느냐는 이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 즉 짝수 제곱해서 얼마가 나왔다와 홀수 제곱해서 얼마가 나왔다가 틀려. 만약에 홀수 제곱해서 A가 나왔다라고 할 때는 이 A라는 숫자가 양수이든 A라는 숫자가 0이든 A라는 숫자가 음수이든 간에 만족하는 실수는 유일하게 하나다. 나머진 다 허수 상태. 즉 5제곱을 해서 양수가 나왔을 때 총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실수는 그냥 1개뿐이라고. 그 선생님 x를 5제곱 했더니 음수가 나왔다고 칠 때 이걸 만족하는 x 얼마죠? 마이너스 2라는 실수가 있다고. 나머지 4개는 허수고. 그러니까 5제곱, 홀수 제곱하면 이 나온 숫자가 음수라 하더라도 실수, 만족하는 실수는 하나고 나머지 다 허수 상태. 그런데 얘는 다릅니다. 만약에 짝수 제곱해서 어떤 숫자가 나왔다면 짝수 제곱해서 나온 숫자가 양수일 때와 짝수 제곱했는데 0이 나왔을 때와 짝수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왔을 때는 만족하는 실수의 개수가 다른데요. 짝수 제곱해서 양수가 나왔을 때는 그걸 만족하는 실수는 2개가 존재합니다. 즉 짝수 제곱해서 양수가 나왔을 때는 실수 2개. 짝수 제곱해서 양수 5가 나왔을 때 실수 2개. 서로 좀 도와줘. 아유, 좀 도와줘 서로. 그 다음에 그렇죠. 2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되면 그걸 만족하는 실수는 다 허수라. 그러니까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 나오는 수를 생각해봐도 그거 다 허수라. 그러니까 짝수 제곱했을 때는 음수가 나왔을 경우에 그걸 만족하는 실수는 없어요. 아휴, 야, 저기 나갔다 와. 빨리 나갔다. 빨리. 너무 더운가 봐. 좀 낮춰줄까? 네. 자식들 봐라. 행복한. 하긴 저기 아까 박쌤이 애들 춥다고 30도로 올려놨어요. 역시. 자.
맞춰볼 테니까 빨리 갔다 와. 물 먹고 와. 이거 자다가 들으면 하나도 소용없어. 내가 할 게 요거뿐인데. 빨리 갔다 와. 네. 아이씨. 자, 그 다음에 짝수 제곱해서 0이 나온다면 0 하나만 실수죠. 요런 차이가 있게 돼. 그걸 실제로 보여줄 거야. 여기까지가 세트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일단하게 하나 됩니다. 요거 되는 이유를 그림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그림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뭐 그냥 이것만 외워도 되는데 문제 풀기 위해서 정확한 개념이 정리부터 하고 홀수 제곱해서 양수 나오면 그걸 만족하는 실수는 하나다. 홀수 제곱해서 0이 나와도 실수 1개, 나머지 허수. 홀수 제곱해서 음수가 나와도 실수는 1개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허수. 그러니까 홀수 제곱하면 A가 양이든 0이든 음이든 실수 딱 하나에 나머지 다 허수. 근데 짝수 제곱했을 때는 짝수 제곱해서 나온 숫자가 양수일 때는 실수가 2개 있고 나머지가 허수. 짝수 제곱해서 0이 나왔다면 실수 1개, 0 1개랑 나머지가 허수. 그 다음에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게 된다면 그걸 만족하는 실수는 없다. 그거를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수 x를 n제곱해서 a가 나왔다를 지금부터 해석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y는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A라고 하는 직선과 만나는 점, 교점. 야, 우리 그때 어떤 그래프랑 직선이랑 만나는 요 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니? 말만 바꾸면 어떤 그래프와 다른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개수가 이걸 만족하는 그 x라는 그 실수의 개수라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하고 y는 a라고 하는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 개수가 몇 개인지가 실수의 개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요 경우를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n이 홀수인 경우. 자, 그러면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 자, 홀수라면 어떤 거 같은 거냐면 y는 x의 뭐 세제곱 같은 거. 혹시 y는 x세제곱 그래프 어떻게 생기지 아는 사람? 아니면 y는 x란 직선, 그것도 1제곱이니까 홀수니까. 요거 맞죠? x세제곱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5제곱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7제곱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왜? 양수는 거듭제곱했을 때 양수 나올 거고 음수는 홀수제곱했으니까 음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 거지. 어쨌든 n이 홀수인 경우에 y는 x의 n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거기에 이제 y는 a라는 직선을 그을 거야. 그럼 그 a 값이 양이냐 0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살펴보면 a가 양이라면 y는 양수. 그러면 요 위쪽에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y는 a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a가 양수인 경우. 그럼 만나는 교점이 몇 개야? 1개지.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1개, 즉 교점의 x 좌표 개수가 하나라고. 그러니까 실수 하나라고. 나머지는요, 함수 그래프는 실수만 다루기 때문에 허수근에 대한 그래프는 좌표는 표시가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면 a가 0일 경우 y는 0, x축에다 그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교점 몇 개야? 0 1개죠. 그러니까 실수는 1개뿐이야. 0 1개. 그럼 a가 음수인 경우라면 여기다 그어도 교점 몇 개 생겨? 음수 1개 생기잖아. 그러니까 실수의 개수는 하나인 거죠. 여기가 x값이 되는 거죠. 이게 n제곱근 a. 그러니까 이렇게 양이든 0이든 음이든 관계없이 교점이 하나 생긴다는 건 이걸 만족하는 실수는 하나뿐이라는 거야. 자리에 내가 좀 이따 문제 확 바꿔서 한번 내볼게. 실제 시험 문제처럼. 맞아요? 그럼 n이 짝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 너무 이제 눈치챈 것 같은데? n이 짝수인 경우. 뭐 그냥 이런 게 짝수의 대표니까 어떻게 생기지 알지? 이렇게 생겼죠? 그럼 선생님 x의 4제곱이나 뭐 6제곱이나 8제곱 같은 건요?
나온 김에 한 번만 보여줄게.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어떤 차이 정도냐면 x제곱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x의 4제곱을 생각해 볼게. x 4제곱에서 x가 0이면 여기 맞지? x가 1이면 1이지. 그러니까 1,1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1도 1이고 여기 지나가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근데 한 2분의 1 정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이라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y값 얼마 나와? 4분의 1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 1이라면 4분의 1이니까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야. 그럼 x 4제곱이면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올까? 16분의 1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쯤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출발해서 여기 지나서 여기 가는 거니까 그림이 1보다 커지면 4제곱이 무조건 커지는 거 아니야? 제곱보다 4제곱이죠. 2의 4제곱이 커, 2의 제곱이 커. 4제곱은 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역전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밑바닥이 넓적하게 역전되는 거죠. 6제곱은 64분의 1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8제곱은 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아. 그래서 xn제곱 그래프가 짝수인 경우 이렇게 생겼다면 이제 a가 양수인 경우처럼 이렇게 y는 a라는 직선이 그려졌을 때 교점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지. 그러면 민주야 몇 점에서 만나? 하나? 두 군데 만나죠. 그러니까 짝수 제곱해서 양수 나오는 케이스의 교점 개수는 2개, 즉 실수의 개수는 2개가 된다. 이거 춤 중에 있는 거 아니야? 자, 요렇게 되는 경우 a가 0인 경우죠. y는 a라는 직선인데 a가 0인 경우는 몇 점에서 만나게 돼? 한 점. 0 하나죠. 그러니까 짝수 제곱해서 음수 0이 나왔다면 실수는 한 개뿐인 거예요. 그러면 a가 음수일 경우 여기 선을 긋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없어. 이건 실근이 없다고. 만족하는 실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짝수 제곱했을 때 a가 음수인 경우라면 그 그래프와 y는 a라는 직선의 교점에 없으니까 실수는 없다는 뜻이지. 다 허수로만 존재해. 요 내용이거든. 자, 여기까지 일단 들어서 이해가 좀 됐다면 필기를 하세요. 아마 책에 다 있는 내용일 거니까 거기다가 코멘트를 달아도 좋고 중요한 건 한번 자기가 읽고 이해를 한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신 그초 있잖아요. 뭐에서 텍스트 아니에요? 몰라요. 나는 항상 어떤 자세를 하면 저보다 내가 한 게 안무의 근간 디자인에 해당되는 소스라고 하지 컴퓨터 용어로는 소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변형. 그치? 하긴 뭐 무한도전에서 얘네들끼리 놀면서 췄던 게그 뉴진스나 이런 데 춤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딸한테 물어보니까 돌려쓰기 한대. 비슷한 자세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안무 창작이 힘들어요. 난 빨리 스킬백이나 해봐야 되는데. 저희 그 슬프 잘하고 있어요. 있어? 나도 한번 안 해봤는데 해보려고. 그럼 성주 나랑 언제 저기 일요일날 공원에 모여서 연습하자. 저 친구랑 학교에서 1시간 동안 연습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자세를 잘 배워야 돼. 어정쩡하게 배우면 그 외국인이 하는 거 봐야 돼요.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한다 뭐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알려주는 게 직관. 네. 그래 좀 됐어? 조금 됐는데 그 스토리 올렸다가 일단 좀 먹었어요. 왜? 그게 무슨 생각이야? 에이 자기들은 못하면서 꼭 하자 아예 못하는 애들 있고 그래. 자 내가 이걸 적으라고 한 거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정리를 해달라는 뜻이야. 필기 자체의 목표가 아니고 내가 문제 갑자기 바꿔서 물어볼 거거든. 니네가 다룰 문제는 쉽진 않아. 요게 되면 내가 이제 오늘 할 거듭 제곱근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기호 약속까지 해놨기 때문에 꼼꼼히 기록해 첫 시간이야. 그래서 오늘 빠지거나 늦는 애들한테 조금 불편할 거라고 얘기해서 찍긴 하는데
직접 보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 책에 있는 그림에다가 표시해도 좋고, 근데 그 표는 그 책에 있는 표 말고 무조건 이 표로 적어. 그게 정리가 눈에 잘 들어. 오늘 처음 배우는 기호 약속이 자꾸 나와서 계속 뭔가 조금 어색해. 이걸 빨리 없애는 게, 이번 주 지나가 버리면 뭐 크게 걱정 안 할 거예요. 처음 배울 때가 뭐.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수업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나. 먼저는 목요일도 찍어야 돼? 자, 다 썼나요? 지워도 돼요, 이 그림 자체를? 여기까지 내가 일단 안 지울 거야. 이 그림을 지우려고 해. 그러면 재현아 지워도 되는 게 여기? 네. 그럼 물 먹고 오고 그냥 깨는 게 나을 텐데. 못 들어 자꾸. 자, 그러면 내가 실전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얘 생각하고 맞춰보자. 자, 실제 문제.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F의 A, N이라 하자. 그러면 F 마이너스 3, 2 플러스 F의 마이너스 3, 3 플러스 F의 2, 3 플러스 F의 2, 4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대답하면 돼요. 천천히 계산해도 좋습니다. 일단 쓰세요. 저기를 답을 한번 체크해봐.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보고 약속대로 하는 거야. 약속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쳐다보면 바로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 힌트를 주자면 이렇게 뭐뭐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하고 여기 있는 말을 연결해서 꼭 다시 요 기호를 읽어보는 거야. 그러면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여기 쓴대.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그런데 아까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면 좀 더 쉬워. A의 n제곱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지? n제곱하면 A 되는 수. 이걸로 읽는 게 여러분들은 문제 풀기가 쉽다. n제곱해서 A가 되었다의 뜻인 거야. 그러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었다. 즉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나왔다. 이런 방식으로 읽어가요. 그럼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나왔으니까 실수 몇 개야? 0개. 홀수 제곱해서 음수가 나왔어. 실수 몇 개야? 1개. 홀수 제곱해서 양수가 나왔어. 실수 몇 개야? 1개. 홀수 제곱하면 무조건 1개라고. 짝수 제곱했더니 양수가 나왔어. 실수 몇 개야? 2개. 그래서 답은 얼마? 그러니까 뜻은 알지만 읽는 방법이 익숙치 않은 거지. 그러니까 뭐뭐를 뭐뭐라고 하자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을 n제곱하면 A 되는 수의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n제곱해서 A가 된다 그랬으니까 조금 더 이 뜻을 집어넣으면 짝수 제곱했냐 홀수 제곱했냐 그래서 양수 나왔어 0 나왔어 음수 나왔어 이렇게 읽는 거지. 그러니까 짝수 제곱해서 음수 나왔어 1일이. 홀수 제곱해서, 그러면 홀수 제곱해서 하는 순간 여기는 관심이 없죠. 다 1이니까. 근데 짝수 제곱해서 양수 나왔다는 뜻으로는 2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학교 시험 문제의 보통의 형태야. 이해돼? 네. 그리고 이제 잊어먹지 말 건 이런 거 있죠? 중학교 때 생각해봐야
자, 이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중학교 때 했던 거. 왜 틀린 거죠? 네, 9의 제곱근, 제곱해서 9가 나오는 수는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으니까 두 개 다 써야 참이지. 니네 명제 배운 의도를 얘기해 줄게. 참거짓 판단을 어떻게 하냐? 명제 배울 때 진리집합에 호환관계지. 자, 동물의 모임과 사람의 모임은 이 정도 집합관계야. 사람은 동물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포함되니까 순서가. 동물은 사람이다. 거짓이지.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생각해봐. 9의 제곱근은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어. 그러면 9의 제곱근이 3이다 이렇게 읽은 건 거짓인 거죠.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3은 9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읽으면 참이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문제도 발생을 해. 나온 김에 하나 아예 보여줄까? 38번 문제 아예 봐봐. 아까 내가 한꺼번에 개념 정리하고 풀어주려 했는데 여기 문제까지 해결하는 걸 개념으로 봅시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니네가 참거짓을 한번 판단해 보자고. 재현이는 어디 하는지도 몰라. 38번 문제를 이제 시작하는데, 자, 64의 세제곱근은 삐리리 뿐이다. 이 말 참이야 거짓이야? 64의 세제곱근은 총 몇 개가 있어? 3개. 그럼 있으면 3개 다 써야지 일단. 3개 다 써있는 걸 확인하고 참인지 거짓인지 봐야지. 일단 이건 벌써 거짓이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치 내가 9의 제곱근은 3이다 이렇게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야. 거짓이지 그냥. 보자마자. 다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정신 차려. 홀수 제곱해서 음수 나왔어. 실수 없어? 한 개 있지? 그냥 이거는 쉽네. 그래도 마이너스 2라는 실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아까 그랬잖아.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수. 실수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없다는 틀린 말이죠. 맞아 성도야? 물 먹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8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그러면 짝수 제곱해서 양수 나왔다로 읽으면 돼. 그럼 실수 몇 개? 2개. 근데 그거 하나 써놨으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제곱근 8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2개가 돼 실수는. 그 다음 4번. n이 홀수일 때. 여기까지 읽고 난 다음에 니네들은 홀수 제곱하여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홀수 제곱하여. 자, 그러면 3의 n제곱근, 즉 홀수 제곱하여 양수 나왔습니다. 실수 한 개야. 이 말은 맞아 틀려? 맞죠. 맞아요. 5번 n이 짝수일 때, 즉 짝수 제곱하여 이거야. 마이너스 4의 n제곱근, 즉 짝수 제곱하여 음수 나왔음. 실수인 것은 0개. 그죠? 근데 2개라고 썼으니까 틀렸죠. 이해돼? 그런 내용들인 거야. 그런 내용들인 거야. 자, 그래서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숫자 n제곱근 A라고 하는 거 다시 봐봐. 요 뜻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는 거야? 이거? 요 문자의 이 기호의 뜻.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의 대표 기호 양수 하나야. A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n제곱하면 A 나온다의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봤자 여러분들 책으로는 1-1 하나 하고 1-2 들어가는 정도야. 오늘 1-1 넘어가진 않을 거니까. 그리고 나서 좀 연습하게. 거듭 제곱근의 성질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듭 제곱근의 연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왜 루트라고 무리수 기호 배운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는 방법 배우지 않았어?
그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이제는 얘도 거듭제곱근인 거야. 여기 얼마가 있냐면 2가 있는 건데 생략되어 있을 뿐이다. 중학교 때 생략하고 쓴 거야. 자,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 함은 결국은 거듭제곱근끼리 연산이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 근데 원래는 정의대로 시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정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힘들어하니까 그 중에 일부분만 이런 식이야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는 연산하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 자, 그러면 한번 약속을 해볼게요. 일단 밑에 해당되는 건데 A와 B 양수라고 하고요. M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인 자연수로 한번 약속을 해볼게. 자, 첫 번째. 성주야 이거 얼마 되겠냐?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얘는 정의를 물어. 잘 봐봐. 야 니네 이 기호 어떻게 약속이 돼 있는 거야 처음에 이 기호 약속할 때 얘를 i라고 약속하잖아. 이게 그러면 뜻으로 얘기해봐. 무슨 뜻이야?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수를 i라고 약속을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수를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게 맞는 거야 당연히. 정의로 니네는 그때까지도 i제곱을 계산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1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게 i란 뜻이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수니까 실제 제곱하면 얼마 나와 했을 때 당연히 마이너스 1로 썼던 건데 니네는 i제곱을 i 곱하기 i니까 마이너스 1로 계산하겠다라고 계산으로 인식했다고. 아니야 사실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무슨 의미의 숫자야? n제곱하면 a 되는 수지. 실제 n제곱하면 얼마가 되겠냐고 내가 물어본 거라고. 그럼 a가 답인 거 아니야 그냥. 뭘 열심히 계산하고 있어. n제곱하면 a 되는 수를 n제곱 했는데 a가 된 거지 그냥. 돼요? a라고. 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꾸 계산하는 애들. 응? 이게 무슨 뜻의 숫자냐고. 문제야. 이게 뭘 나타내는 수야?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지? 그 n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자기 입으로 대답해놓고 그냥 습관적으로 대답한 거야. 다시 이게 무슨 뜻이야 숫자가? n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a가 되는 수. 그럼 이 수를 실제 n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된 거지? 그냥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a죠. n제곱하면 쟤는 똑같아. 루트 2를 제곱하면 얼마가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루트 4가 되어서 2가 됐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곱하면 2 되는 숫자를 제곱해서 얼마가 되냐고 물어봤는데 2라고 대답 못하면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건 뭐 계산에 의한 것도 아니야. 정의. 그래서 정의가 중요하죠. 이제 이건 연산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해. 아이씨, 중간에 끊기겠다. 여기까지 나도 하자. 그럼 니네 이거 생각하면 돼. 이거 어떻게 계산했었죠? 이렇게 쓰고 이거 두 개 곱해서 이렇게 계산했지. 그러면 n제곱근 a랑 n제곱근 b 이렇게 곱하면 n제곱근에 이거랑 이거 곱해서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게 일종의 연산 규칙이기도 한 거지. 근데 이건 안 돼요. 거듭제곱근이 서로 다르지. 얘는 제곱해서 2 되는 수고 얘는 세제곱해서 3 되는 수니까 이걸 직접 계산하지는 못해. 근데 뭐 4제곱근 3과 4제곱근 5를 곱하면 4제곱근에 15 이거는 계산이 된다는 뜻이야. 근데 이거는 연산 의미인 거고 정의대로 얘기해 볼게. 자, 정의대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요거에 의하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끊을게. 이거를 n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그럼 얘도 n제곱 된 거니까 a가 되고 얘도 n제곱하면
b가 되는 거니까 이 숫자를 n제곱하면 ab가 되지. 야, 그럼 이 숫자를 n제곱하면 ab가 된다고 했다면 얘를 ab의 n제곱근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나? 완전 적다가 중요한 걸 못 들었어 또. 아, 들었어요? 정의대로 얘기해 줄게. 근데 니네들이 같은 것도 제곱근이면 그냥 곱하기 계산하면 돼라고 인식해도 되는데 이거를 n제곱했더니 뭐가 됐어? ab가 됐지. 얘를 n제곱해서 ab가 되었다면 얘는 ab의 n제곱근인 거라고. 그러면 ab의 n제곱근의 기호는 이렇게 쓰는 게 맞지? 그러니까 얘지. 그래서 내가 지금 줄타기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같은 거듭제곱끼리는 계산하면 돼로 얘기하는 게 너네가 편할지 정의대로 한번 설명하는 게 더 좋을지를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다는 그렇게 안 해주겠지만 이렇게 해서 원래는 정의된 건데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냥 같은 거듭제곱근이면 그냥 요 두 개 곱해서 쓰는 거랑 똑같아 라고 해도 계산상에는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당연한 거야. 니네 맨날 아까 계속했던 얘기가 그거 아니야? 어떤 숫자를 n제곱해서 얘가 되었다면 얘를 얘의 n제곱근이에요 라고 부르기로 했다며. 그러니까 이놈을 n제곱했더니 아까 계산해봤더니 ab가 되는 거야. 그러면 n제곱해서 ab가 되었다면 요 숫자는 ab의 n제곱근이란 말이야. 그러면 ab의 n제곱근 기호를 이렇게 쓴다는 건 아까 약속을 했고 당연히 이렇게 된 거지. 맞아요. 자, 그래도 끊을게요. 쉬는 시간은 절대. 쉬었다 다시 하자.